시어머니가 보낸 김치 50포기, 며느리는 단 한 포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0년 넘게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가온 한 시어머니의 배신감과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치밀한 거짓말, 그리고 결국 찾아온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혜 여사, 올해 68이십니다. 박 여사는 평생을 김치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시집 온 지 40년, 단 한 번도 김치를 사 먹은 적이 없으셨죠. 특히 박 여사의 갓김치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젓갈을 3가지나 섞어 만든 비법. 양념에 배와 사과를 듬뿍 갈아 넣어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박 여사의 김치를 먹으려고 일부러 일찍 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박 여사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35살의 준호였죠. 준호는 5년 전 대기업에 다니는 미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미연 씨는 외모도 출중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금사빠 며느리였죠. 박 여사는 처음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예쁘고 내가 복 받았다며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셨으니까요. 결혼 첫 해부터 박 여사는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가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갓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4가지를 번갈아 가며 보냈죠. 택배로 보낼 때마다 우리 준호 잘 먹으라고 며느리도 입맛 없을 때 이거 먹으면 좋다며 메모까지 정성껏 써서 넣으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고춧가루 반죽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는데도 파스 붙이고 김치를 다 담그신 후에야 병원에 가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이번엔 김치 안 왔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던 겁니다. 처음엔 택배사 실수려니 했습니다. 2번째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3번, 4번, 5번. 보낸 김치 10번 중 9번이 안 왔다는 겁니다. 박 여사는 택배사에 항의했습니다. 택배기사는 황당해하며 사모님, 저희 배송 기록 보시면 전부 정상 배송됐습니다. 며느님께서 직접 받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박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박 여사는 몇 달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김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 혹시 입맛이 안 맞아서 버리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오랜 친구인 김순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의 며느리 진짜 대단하더라. 김치를 그렇게 잘 담가. 박 여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담가. 김순자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며느리 친정 쪽 사람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근다며 친정에 계속 갖다 준대. 특히 갓김치가 일품이라고 하더라고. 배랑 사과 갈아 넣어서 달달하면서 시원하다나 뭐래나. 그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와 사과를 갈아 넣은 갓김치. 그건 박 여사의 비법이었습니다. 박 여사만의 특별한 레시피였죠. 박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김순자 여사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의 친정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심지어 친정어머니의 친구들 모임에까지 그 김치를 돌리며 우리 딸이 직접 담근 김치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박 여사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60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보냈으니까 대략 120번을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낼 때마다 김치 4가지에 각각 2kg씩이면 총 960kg이 넘는 김치였습니다. 거의 1톤에 가까운 김치를 박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허리 아픈 걸 참아가며 손이 얼얼하도록 고춧가루 반죽을 치대며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며느리의 작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 여사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 집으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말리셨죠. 여보 진정해. 당장 가서 싸우면 우리만 나쁜 시부모 되는 거야.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지고. 박 여사도 아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인터넷에 올라가서 시어머니 갑질로 매장당한다는 걸요. 그래서 박 여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치를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김치 안 보내시네? 박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엄마가 요즘 손목이 좀 아파서. 나이 드니까 김장하기가 힘들어지더라. 아들은 그러시구나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가 갑자기 시댁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혹시 이번에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박 여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제 김치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하는구나. 박 여사는 상냥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엄마가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 김치 담그기가 힘들어.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좀 더 간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김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혹시 조금만 더 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배송비도 드릴게요. 그 순간 박 여사는 확신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기가 만든 것처럼 김치를 계속 갖다 주고 있었고 이제 김치가 떨어지니까 친정에서 독촉을 받고 있다는 걸요. 박 여사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화내고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뼛속 깊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아주 치밀한 복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김치를 배워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김치를 담글지 모르잖아. 이번 김장철에 우리 같이 김장하자. 엄마가 비법도 다 알려줄게. 며느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박 여사는 더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며느리. 주말에 하면 되지. 우리 아들도 같이 하고 가족끼리 즐겁게 김장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다들 김장을 안 하던데 우리 집만큼은 전통을 지키면 좋겠어. 며느리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게 비법까지 알려준다는데 거절하면 불효자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손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김장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모양이었죠. 박 여사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오늘 우리 신포기만 하자. 많이 해야 내가 친정에도 갖다 줄 수 있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포기요? 보통 가정에서는 20포기만 해도 많은 건데
50폭이라니.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배추를 다 주문해 놓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배추 50포기가 아들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연아. 김장은 준비가 제일 중요해. 우선 배추를 다 씻어야 해. 한 포기당 5분씩 걸린다고 치면.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포기면 250분, 4시간이 넘었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씻은 다음엔 소금물에 절여야지. 8시간 정도 절이고 중간에 2번 뒤집어줘야 고루 절여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헹구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두채 썰어야 하고 파도 송송 썰어야 하고 생강 마늘도 갈아야 하고 젓갈도 3가지를 섞어야 해. 엄마 비법이거든.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을 211 비율로 섞는 거야. 배하고 사과도 각각 10개씩 갈아야 하고.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5년 동안 공짜로 받아온 그 김치가 얼마나 엄청난 노동의 결과물인지를요. 박 여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만 하셨죠. 며느리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18시간 동안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얼얼하고 손목은 배추를 버무리느라 삐걱거렸습니다. 저녁 11시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박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연아, 5년 동안 엄마가 내 집에 보낸 김치가 120번이야. 오늘 내가 한 게 그중 한 번이고. 엄마는 그걸 혼자서 60대 넘은 몸으로 120번을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넌 그 김치를 단 한 번도 안 먹었지. 전부 내 친정에 갖다 줬어. 내가 만든 것처럼 속이면서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박 여사는 손을 들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말하지 마. 변명도 듣기 싫어. 엄마는 오늘 내가 깨달았으면 했어. 김치 한 포기가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지,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날 밤 며느리 미연 씨는 남편 준호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어머님 김치 친정에 계속 갖다 줬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그리고 친정 식구들한테 내가 만든 거라고 거짓말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5년 동안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신 건데. 그리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잖아. 김치 안 왔다고 할 때마다 나는 택배사 탓하고 엄마 위로하느라. 며느리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처음에 한번 거짓말하고 나니까 계속 숨기게 됐어. 그리고 우리 친정 엄마가 그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내일 당장 친정 가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이번에도 김치 갖고 왔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 김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만드신 거였어.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의 김치를 받아서 친정에 갖다 준 것, 자기가 만든 것처럼 거짓말한 것, 그리고 어제 김장하면서 들킨 것까지요.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그 김치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친구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한테까지 내가 만든 김치라고 돌렸잖아. 이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네. 친정어머니는 더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하게 생겼어. 당장 시댁 가서 빌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친정어머니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걸요. 친정에서도 쫓겨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며느리는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팀 선배 언니가 며느리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김치 진짜 잘 만든다며?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 쪽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내가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근다며? 갓김치가 특히 맛있다던데? 며느리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이제 회사까지 퍼진 겁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가 요즘 바빠서 김치를 못 만들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 여사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내가 5년 동안 한 거짓말을, 5년 동안 배신한 나의 정성을 어떻게 무릎 한 번 꿇는다고 용서해?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든지 할게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직접 김치를 담가. 나한테 배운 대로 정확하게. 한 달에 2번씩 내가 지난 5년 동안 한 만큼 내가 해봐. 그럼 그때 가서 용서해 줄지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김치는 절대 친정에 갖다 주지 마. 대신 우리 집 친척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돌려.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말이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내가 만든 김치를 내가 가로챘다는 것도 다 말해.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나의 명예를 훔쳤어. 이제 내가 그걸 되돌려 놔야지.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내가 김치를 잘 만드는 며느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은 전부 내 김치였다는 걸 밝혀야 해. 그게 싫으면 내 용서는 없어.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며느리는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새벽까지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김장으로 온종일 보냈죠.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늘 붉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명품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에게 사실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지시대로 며느리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시댁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친구들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전하며 이렇게 말해야 했죠. 제가 직접 만든 김치입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를 제가 가로채서 친정에 갖다 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배워서 만들었어요. 처음 방문했던 건 박 여사의 친구 김순자 여사 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내밀며 사실을 고백하자 김순자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어. 정희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시댁 큰고모 댁이었습니다. 큰고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 정성을 훔쳐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며느리는 한 달에 10군데 넘는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갈 때마다 사람들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 일도 힘든데 김치를 담그고 사람들에게 사과하러 다니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체중은 7kg이나 빠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미연아,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여라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죠. 며느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딸을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넌 왜 왔어? 나 때문에 망신당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시댁에서 김치 담그느라 많이 힘들다며? 손 좀 보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자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곱고 예뻤던 딸의 손은 이제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 있었죠.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그 김치를 좋아해서 이렇게 됐구나. 엄마가 미안해.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지고.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지쳐있고 손은 거칠고.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60대 넘어서까지 5년 동안 김치를 만드셨구나. 나는 겨우 3개월 만에 이렇게 힘든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만들고 있었죠. 박 여사는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손 좀 보자. 며느리가 손을 내밀자 박 여사는 그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연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박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벌을 준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로 깨달았으면 했어.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야.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고 사랑이고 시간이고 건강이야. 내가 5년 동안 120번을 만들 때 매번 너희 부부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건강하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며느리는 오열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님의 그 큰 사랑을 훔쳐서 제 거라고 거짓말하고.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너 충분히 깨달았어. 그리고 충분히 벌도 받았어. 이제 그만하자. 며느리는 놀라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친 걸 보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사람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김치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정성스럽게 만드는 법을요. 언젠가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성을 전해주고 싶어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알려줄게. 이번엔 벌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처럼, 아니 어머니와 딸처럼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김치를 잘 담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치를 담글 때마다 먹을 사람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이 건강했으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된 거죠.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요. 친정어머니는 딸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신 상태였죠. 엄마, 이거 내가 담근 김치야. 진짜로 정말로 내가 만든 거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김치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네. 내가 진짜 만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어머니한테 6개월 동안 배웠어. 이제 제법 할 줄 알게 됐어. 그리고 엄마, 이 김치에는 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예전에 시어머니 김치를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온 거였지만 이번엔 진짜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모녀는 함께 김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거짓말로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로요. 그의 김장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와 며느리,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함께 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박 여사가 먼저 제안하셨죠. 우리 사돈도 김치 좋아하신다며? 같이 해요. 가족끼리 정성스럽게 김치 담그면 얼마나 좋아요. 세 여자는 함께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예전의 거짓말과 배신은 이제 용서와 화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정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요. 2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김치를 제법 잘 담급니다. 더 중요한 건 김치를 담글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5년 동안 120번이나 만들어주셨던 그 정성에 대한 감사함을요. 며느리는 이제 회사 동료들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치를 잘 만든다고 한 건 사실 시어머니가 만드신 거였어요. 제가 거짓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동료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솔직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고 그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걸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박 여사는 이제 며느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며느리 김치 정말 잘 만들어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박 여사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자랑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 김치는 시어머니의 레시피예요. 시어머니께 배운 거죠.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그리고 김치를 만들 때마다 이야기해줘. 이건 내 할머니가, 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라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도 함께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